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6월 말부터 또 지난주 화요일까지 지긋지긋한 하락이 이어졌죠. 특히 코오롱 인보사 사태, HLB, 메디톡스,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코스닥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들의 이런 일련의 사건과 공매도의 매도세로 인해서 그동안 코스닥이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좀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으면 어떨까라는 기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 초부터 외인들의 강력한 매도가 좀 시장에 출회가 됐습니다. 좀 매도세가 좀 강했고요. 오전에 이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라이브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놀란 만큼 오늘 개인들이 빨리 매수를 하더라고요. 장초 9시 30분까지 400억을 샀다가 10시 20분 되니까 600억, 또 오후 되니까 1000억, 1300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매수가 이어졌는데, 이러한 매수 부분이 조금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하나 지금 보기에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빠지는 종목을 잡는 것보다 시장 주도주 성격의 매매를 하는 게 좀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은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이 굉장히 거래 대금이 적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의 수급이 분산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고, 이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급등이 나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물려있는 종목을 던져버려요. 즉 매도를 부르는 이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6월달 즉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말이, 강한 종목만 해야 된다. 강한 종목. 어떠한 기법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기법이요? 강한 종목만 살아남아요. 이거는 강한 종목 이꼬르 돈입니다. 돈이 몰려야 종목이 오를 수도 있고 하락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빠져나가고 약한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를 부르는 이 연속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고요. 시장은 이제 주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언급도 있지만, 이 일본 쪽에 이런 수혜주죠. 일본 수혜 관련해서, 즉 좋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나누면 소재, 그리고 애국주로 나뉘겠죠. 그 외 이제 확산되면 전기차, 탄소 섬유, 그다음에 이 공작 기계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고, 그리고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이쪽으로 모아놓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꺾이기 전까지는 제 생각은 지속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지금은 어, 흔히 말하는 짱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흔히 말하는 짱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제부터 변곡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짱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한 방울 더 치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겠죠.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후성을 제가 처음에 6,000원대에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6,000원대부터 매매를 하고 있고, 정작 마지막 매매가 8,4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다 그러면 14,000원입니다. 그럼 딱 2배가 넘어요. 얘가 시가총액이 1조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요일 라이브 때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이 스케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가능하나 한 번의 휴식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래서 뭐 전량 매도는 아니겠지만 18일이죠. 18일 날 뭐 답변, 이거는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를 좀 참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네요. 안보로 옮겨가는 무역 보복 7, 8호 한일 관계 시간표.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잘 나왔더라고요. 일단 오늘 뭐 사실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한다라는 뭐 관련 언급이 나와서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피해를 받을 거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급락이 좀 쏟아졌고요. 지금 18일 날 중재위 답변 시한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미쓰비시 그 자산화, 현금화 하는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거는 기사가 지금 안 나와서 뭐 지금 사안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묻혀버린 것 같고요. 18일이죠. 제3국 중재위 답변인데 지금 미국이 중재하는데 또 일본이 거절했죠. 우리는 안 풀겠다. 참여 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슈는 지속화될 거고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청와대 기조는 강입니다. 강대 강으로 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기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8월 15일까지도 가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동이 1차 파동일까라는 고민도 해보는 거고요.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시세의 즉 추세가 이어지는 끝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한 핵심 경쟁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주목해야 된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조치에 대해서 뭐 촉구한다라고 하지만은 뭐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피해 더 클 것 경고. 그러니까 판은 판은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일본 참여연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도 별로 뭐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18일을 필두로 이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뭐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좀 참여연 선거의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의석수 3분의 1을 넘어야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베 맘대로 뭔가 좀 극우 성향의 보수 성향의 그리고 예전에 한 번씩 언급됐던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즉 안보적인 부분까지도 넘보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로는 이제 좀 불행한 일인데 굉장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내다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계속 가중되면 항상 불안한 게 해외의 신용평가라든지 국내를요.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우리은행에서 발표했나요? 10대 뭐 산업에 지금 다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좀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18일까지 보는데 지속됩니다. 지속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언급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 반영되고 있어요. 완전 신고가, 특히 마이크론을 주목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라이브 때도 IT 반도체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가 박살이 났어요. 이거는 이따 같이 보면서 보고. 그럼 오늘은 확실히 코스닥의 대량 매도가 떨어져서 약세고, 최근 지수 반등은 제가 봤을 때 수급 공백 속에서 나온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외바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맞고 조정인데 일단
상바닥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봐야 돼요. 희망하면서 이거에 대한 키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일단은 쥐고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에 좀 급락이 난 거는 지난 6월달부터 하락장 때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섹터가 좀 깨졌는데 일단 비매물이 하락폭이 조금 컸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네페스는 몰라도 엘비스미콘이 약간 계단식의 하락에 그 메이저의 수급이 좀 뭉탱이가 이탈하는 모습이 조금 불안한 모습은 좀 있습니다. 그 외 5G 조정 나왔고요. 이거는 조정으로 일단은 볼게요. 이건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정으로. 근데 이제 오늘 기사 중에 하웨이 제지가 1, 2주 내에 풀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또 핸드셋 쪽에 큰 폭의 조정을 줬네요. 이쪽은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데 조정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볼 겁니다. 그쪽 섹터 볼 거고, 실적 나오는 것도 체크를 해서 좀 봐야 되고요. 2차전지는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도주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보는 걸로만 보고요. 자, 일본 추가 제재로 인한 관련주 지속 순환매입니다. 현재 3, 40개 종목 상승되고요. 분매 운동 당연히 공작, 탄소섬유, 방역수투 상한가 계속 출연해요. 오늘 반도체 소재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산 불화수소 첫 공정 투입. 불화수소에 대해서 제가 후성을 언급드렸습니다. 후성을 이제 울산 공장에 가서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는 후성의 이제 최근에 공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잖아요. 엠바고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미 후성이란 종목이 뉴스에 탔고, 그다음에 대량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공시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봤다라면 후성을 샀을 겁니다. 오늘 따라 들어붙었을 거고요.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다가 녹화 그 라이브가 되다 보니까 후성 호가 측에서 렉이 또 걸렸어요. 지금 핸드폰 컴퓨터를 좀 최상급으로 바꿨는데도 렉이 걸려서 동진세미컴을 장중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진도 상당히 강한 폭발적인 시세를 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오늘 소재가 가니까 이쪽이 잘 가다가 좀 약해졌습니다. 즉 돈이 빠진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소재가 지속 갈 것인지 아니면 애국주가 함께 갈 것인지만 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인베스팅 보면 지금 환율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불안하죠. 야간 선물은 그나마 상승해 주고요. 중국 주식은 그나마 양호했어요. 그 오전에는 좀 불안하게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 GDP 성장률이 6.2%, 즉 좀 떨어졌긴 했으나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시장 마음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라고 정도로 코멘트 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추세적 반등은 있어도 절대로 그 제한적 상승은 아니 추세적 상승은 제한이죠. 단기 반등입니다. 오늘도 장초에 사실은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가서 ABL 바이오를 얇게 떴어요. 한 4% 정도 이렇게 얇게 했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경협주는 관심권으로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수급 여러분 꼭 매매할 때 꼭 보세요. 바쁘고 좀 귀찮고 그래도 수급을 보면 이제 오전에 진짜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장이었어요. 오전에 어떠한 종목도 안 갔죠. 말 그대로
이제 일본 관련주 빼고는 일본 관련주는 절호의 기회였었어요. 절호의 시장이 밀려서 저도 일부 뭐 후성이란 종목을 시초에 털리고 그거를 한 100원 정도 더 비싸게 다시 잡아서 이렇게 오른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시장은 리스크 관리가 장초에 필요했던 장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불안했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뭐 기관이 사서 그렇지만 코스닥은 원웨이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네, 볼 게 없었습니다. 볼 게 너무나 강력한 하락이었고 장 막판에 이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동진이라든지 등등 IT 시총이 큰 일본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도 같이 끌어올렸다라는 정도로 하지만 수급 시간 외까지 해가지고 시간 외에 더 늘었네요. 100억이 1200억 매도가 나왔네요. 1200억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이 약 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요. 거의 투매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내 시장이 어두운 그림자가 좀 껴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해외는 뭐 좀 볼까요? 해외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오늘은 단지 중국만 좀 본다면 변동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닥 잡는지 정도만 보고 반도체 다 좋죠. 얘네는 우리랑 다르게 신호가 행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고. 자, 그리고 국내 지수 한번 볼게요. 오늘같이 이렇게 밀리면 수급 보면서 안 들어가야죠. 그리고 간신히 저가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살짝 살포시 올라온 것 뿐이에요. 살포시. 그것도 이제 빠진 쪽에서 안 올라오고 안 빠진 쪽 강한 쪽이 더 강해져 버리니까 그게 다르죠. 일단 코스피는 지금 뭐 지수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좀 보죠. 코스닥 기준으로 이번에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고 쌍바닥이 어디까지 밀지는 모르겠습니다. 5일선이 밑에 있는데 잠시 깨고 이렇게 올라와 줄지. 그래서 일단은 쌍바닥을 잡아주는지 체크를 하고 지수를 좀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할게요. 어제도 반도체 소재 이야기했죠. 오늘은 SKC 코오롱 PI 먼저 좀 보고 좀 시장이 밀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3,150원 아래로 해서 뭐 이 정도 선까지 3,000원 초반 3,000원 초반까지 해서 좀 장중에 봐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치상은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애매하지는 않고 나쁜 자리도 아니에요. 나쁜 자리도 아니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리다. 곧 보여집니다. 좋아요. SKC 코오롱 PI 아주 좋아요. 그리고 SKC 솔믹스 얘도 소재로 봐야 되는데 시간 외에 좀 많이 올라 버렸네요. 못 본 사이에. 일단 뭐 위치는 바닥권 돌파입니다. 바닥권 돌파라 이걸 돌파해 주는지 후발주로 가는지 체크해서 이제 보고요. 그리고 후성 경인양행 봐볼게요. 이거 순서적으로 동진 세미캠 좋은데 이제 뭐 단기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16,500원을 익절 라인 잡고 버텨야 될 것 같고요. 후성 상은 안 풀렸네. 이제 12,000원 뚫을지 안 뚫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게 메가톱급이라면 뚫어줘야죠. 뚫고 눌릴 수도 있고요. 경인양행 뭐야 시간 외에 자료 정리하는데 많이 밀렸네. 시간 외요. 일단 얘는 이제 불소는 아닙니다. 플라스소는 아니고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시간에는 뭐 별로 개의치 않고요. 시간에는
큰 의미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상은 다른 종목보다는 약해요. 다른 종목보다 약한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호재가 떴습니다. 이 평소의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진세미캠이 올랐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는 없어요. 그냥 기대감입니다. 동치세미케미 포토레지스트를 삼성과 함께 이제 관광객을 만들게 된다면 그 원료를 어디서 얻을까요? 경인양행에 우리나라는 다 납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광의 포토레지스트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고 동진이 커진다면 경인양행도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장을 캐파 증설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은 붙을 겁니다. 실적이 나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돌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들어가 있고요. 좀 들어가 있으니까 돌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SNS텍 SN S텍 얘도 뭐 관련된 소재고 시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위로, 즉 위로 이런 식으로 한번 뽑을 수가 있어서 네, 이걸 더 관심 갖겠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5G 관련해서 나머지는 다 안 좋았는데 그나마 KFW 좀 버텨주고요. 웨인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주도주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확인을 좀 하고요. 오리솔루션 또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근데 약간 둘 다 꺾이는 모습이고 에이스테크라든지 좀 밀리네요. RF텍도 강력한 종목이긴 하네요. 근데 쌍봉 모양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또 밀리는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비메모리 오늘 LB 세미콘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쪽이 최근 나온 기간 매도 물량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50만 주. 즉 추세를 바꿔버리려는지 라는 생각도 하고 얘는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좀 무섭습니다. 시중이 많아서 그때는 넷패스 오늘이 참 20일선 받쳐주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매수는 별로고 수급도 안 좋아서 네 오늘은 별로고 이제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 체킹이 필요하겠네요. AP시스템 OLED는 나름 괜찮았는데 좀 장비 쪽이 좀 약했고 소재 쪽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HP 테크놀로지도 장비 쪽이라 얘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이 20만 주 이상 강력히 매수가 들어오면 따라 붙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어부산을 내일은 관심주로 해서 매매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뭐 갈 게 없어서 이거를 돌파를 시킬 건지 여부가 이제 곧 나오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돌파를 시키면 좀 더 가겠죠. 이런 구간까지 돌파 여부를 좀 보는 걸로 하고 위닉스 다음에 이제 시장하고 똑같이 밀려서 시장 올라와야 갈 것 같고 LNF 에코프로 이건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 사암 기계공업 어제도 이거 추천드렸어요. 이 자리가 매수 자리라고 크진 않지만 아직 안 죽었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신성통상
일지테크 관심으로 단타는 이쪽에서 내일 한번 쳐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하나 뭐 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좀 공지를 하고 싶네요.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도 최근 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제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카페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네 언짢아 하시는 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100명이 시장을 참가하면 사실 본전을 찾아가는 거는 10명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또 정형화되어 있는 비법도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한 비중 조정 실패하면 뭐 10번 잘해도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서 이제 글을 보내줬는데 뭐 저한테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다루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아이디를 따로 공개를 안 해줘서 제가 여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 올리는 거고, 일단 동진세미캠 종목 사셔서 수익 내셨다라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다 한 가지죠. 이, 이 종목을 손절을 해서 그거를 몰빵을 쳤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10번을 실패하고 한 번을 성공, 10번을 성공하고 한 번을 실패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몰빵 매매가. 그래서 이것만 지양하시면 좋겠고요. 종목을 잘라내고 종목을 손절하는 데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 같은 돈, 예? 애지중지 모았던 그 돈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네, 스트레스가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이라든지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이제 50%라고 하셨으니까 남은 25%의 원금도 네, 꼭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많은 거를 느끼셨다니 제가 봤을 때는 네, 시장이 선생님이고 네, 시장에서 배우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곧 학교니까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시면 네, 꼭 이 살얼음밭 같은 네, 주식시장에서 네, 생존하는 투자자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